안녕하세요 여러분, 분양왕 패트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 소개할 곳은요, 청주 오송역 인근에 있는 오송 대강 로제비앙 2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작년 9월이었죠. 오송 대강 로제비앙 1차가 엄청난 경쟁률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인기는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제 2차가 바로 시작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 1차는 어땠고 프리미엄이 어땠는지 같이 1차를 같이 살펴보고 이번에 나올 2차에 대해 같이 설명해 볼게요. 분석 갑시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오송 로제비앙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반 분양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민간임대 아파트 중에 일단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나서 1, 2순위 재당첨 제한이 걸립니다.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 역시 전부 다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심청금 역시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15일 이내로 전부 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자마자 그 즉시 1주택으로 적용이 되고요.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쉽게 전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세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는 입주 후 담보대출로 전환이 되고 민간임대 아파트는 입주 후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이 되죠. 낮은 이자율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슈를 낳았죠. 취득세, 특히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당연히 있고요. 주택수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달부터 1년 미만 보유시 70%, 2년 미만 보유시 60%로 됐는데 민간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죠. 공사기간 3년 아파트 그리고 임대기간 8년 이렇게 11년 동안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11년 뒤에는 내야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는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심리를 자극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민간임대 아파트들 요즘에 나오는 아파트들 거의 공통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이런 조건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시점이 도래할 때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고정된 확정 분양가를 주고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확정 분양가를 내놓은 곳이라면 당연히 8년 뒤에 분양 전환을 해도 그때 받아놓은 확정 분양가를 내고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겁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허그 보증이냐 시행사 보증이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나 유주택자 분들에게 제한이 생기니까 당연히 시행사 보증이 좋고요. 한 70%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가능하지만 이 명의 변경 일에 대한 부분이 딜레이 되는 경우라든가 텀이 좀 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고가 나오시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런 뜻이고, 전대 가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전전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톡방 회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전전세 가능하냐, 전대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해요. 민간임대 아파트가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이게 현장 검증이나 조사를 해서 이걸 걸러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민간임대 아파트 지금 있는 거기도 전부 다 전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청약 가능한지, 그리고 지역 우선 배정이 있는지, 이거 아파트 당해 조건이죠. 전국 물량 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몰리겠죠. 네, 그리고 이건 신화산 모아이가 2차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죠. 세금 부담 없고 전매 자유롭고 확정 분양가를 받았으니까 이사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청약 자격 제한이 없다. 자금 부담 갖지 마라. 대출 시행사 보증이다 이런 말들이고요. 그리고 1920세대가 들어왔던 엄청 큰 대단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시라고 잠깐 가져왔고요.
그렇게 2020년부터 전낌새가 좀 예사롭지 않았던 민간 임대 아파트들 중에서 엄청난 피를 자랑하면서 스타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신광교 제일풍경채, 여기 써있지 않지만 오송 로제비앙, 그 다음에 신화선 모아이가 비스타 1, 2차 이렇게 날개를 잡고 날아갔죠. 신광교 제일풍경채가 먼저 2020년도에 청약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프리미엄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오송 대강 로제비앙 1차가 같이 날아갔고, 그리고 신화산 모아이가 비스타 1, 2차가 2020년 11월 달에 1차를 시작하면서 같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셋 다 자랑했죠.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습니다. 다 한 5천 이상은 붙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붙었던 게 신광교 제일풍경채,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붙었죠. 그리고 신화산 모아이가 한 4, 5천 정도, 그리고 오송 로제비앙이 한 5천 정도 붙었어요. 이 두 개, 신화산 모아이가나 신광교 제일풍경채는 확정 분양가를 받았던 곳이에요. 신화산 모아이가 1차, 2차가 8사기준 평균 1차가 2억 9천, 3억 2천 2차가, 그리고 신광교 제일풍경채가 8사기준 8억 중반 정도 됐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날짜를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를 딱 다르면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신화산 모아이가 비스타 2차가 2021년 3월 가장 최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인기 많은 타입 중에 18만 건 넘게 청약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여기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당첨 발표 날, 그리고 계약 그 당시에 모델하우스에 정말로 한 10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업자들까지 해서.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당첨자였나봐요. 계약하러 온 것 같은데 남자분이 막걸리를 사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에 떠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서 그 막걸리 떠놓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엄청 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기사에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개념과 왜 이렇게 피가 붙었고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송 대강 로제비앙 1차부터 분위기나 청약률 좀 보고, 입지도 좀 보고, 2차는 어떨 건지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1차 때 첫날 청약에만 35,000명이 넘게 접수를 했어요. 1차를 좀 보면 일단 1516세대고요. 그리고 민간임대 아파트고 타입은 전부 다 5구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였고요. 그리고 신청일자는 8월달, 청약 신청금은 30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1차 계약금이 1000만원, 2차가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중도금 실행을 하고 이자, 무이자로 쭉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임대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1516가구로 모집했을 때 총 10만 5천 건 청약 접수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69대 1이라고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에 경쟁률이 당해가 30대 1, 기타 지역이 162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제일풍경채가 한두 달 전에 청약을 해서 난리가 나고, 이렇게 오송 1차가 같이 날아간 거예요. 여기 투자로서 괜찮다고 들어오신 분들은 완전 성공하셨죠. 실거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80~90% 정도 나왔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1,500에서 3천만원 정도의 새 아파트에 8년 살고, 분양 전환 시점에 80에서 85% 분양을 하니까 싸게 받아 살거나 살다가 프리미엄 받고 팔아도 되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짧게 전매가 엄청 앞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죠. 프리미엄 5,000원 찍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매도 우위 시장이었어요. 네, 1차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을 알아봤고요. 이제 2차를 알아볼 건데, 아직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공고가 뜨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4일간 하고요. 그 다음날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이겠죠. 1차와 2차가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타입이겠죠. 5구 타입. 그리고 2차는 84 타입이 주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그 당시에 당해가 70%, 전국 물량이 30%였는데 2차에는 전국 물량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전국 물량이 없고 우선 공급으로 해서 특공 30%가 있고요. 나머지 여기 일반 공급 70%가 청주 거주 인원에게 70%, 충북, 세종은 아직 미정이네요. 에게 30%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엄청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언제쯤 나오냐, 뭐 당해 조건 몇 프로일 것 같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하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상가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강 오송 로제비앙 입지 한번 봐볼게요.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네, 이 자료가 제 블로그에서 오송 로제비앙 1차를 다루면서 설명했던 자료인데 입지는 같아요. 여기가 1차고 한 칸 옆에 바로 여기가 2차가 있죠. 오송역과 엄청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걸려요. 대략 1km 정도 걸리니까. 근데 대강 오송 로제비앙 2차가 조금 더 머니까 한 5분 정도 더 걸리겠네요. 그리고 여기 1, 2, 3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양질의 일자리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핫한 세종시가 나옵니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22km, 자차로 25분 정도 걸리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요즘에 방사 광과속길 이슈로 핫한 오창이 있죠. 대략 한 26km 정도 나오고요. 자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오창, 그리고 여기 세종, 그리고 여기 오성, 이렇게 전부 다 핫한 현장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KTX 오송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이게 많은 이슈를 나왔었는데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40분, 수서역까지 30분, 동대구역까지 50분, 부산역까지 1시간 20분, 광주에서 송정역까지 50분. 교통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입지적 교통적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개발이 되면 될수록 살기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 뭐 당연히 투자 가치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가임대 아파트 대강 오송 로제비앙이 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공급과 수요를 좀 볼게요.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좀 보면, 일단 여기가 충북의 청주시 인구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13년도에서 갑자기 폭발을 했다가 쭉 횡보하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 충북 인구수가 159만 명인데 청주시 안에 한 84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충북 인구 한 60% 정도의 60%가 청주에 있네요. 이쪽은 더 발전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급이죠. 네, 공급 같은 경우에는 18년도부터 거의 빅뱅 수준이죠. 폭발을 했다가 쭉 폭발합니다. 그렇게 폭발을 하다가 21년도쯤 내려가면 거의 다 맞춰지고, 23년도는 약간 초과했다가 24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들이 충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 요즘 이렇습니다. 수도권에 서울권 빼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18년에 다 이렇게 물량 터졌다가 23년에도 다 초과 상태였다가 24년부터 쭉쭉쭉 떨어지는데 여기는 뭐 공급이 아예 없네요. 일단 오송이나 오창 뭐 이런 데가 한참 뜨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공급도 엄청 낮겠지만 오송역 근처가 일단 계속 발전될수록 이 부근에 입주하거나 살려는 사람들이 몰림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이 여유가 있어서 집값이 뭐 확 오르거나 막 요동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객 논어를 통해서 거래가 웬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오송역 KTX죠. 여기가 이제 대강 오송 로제비앙 1차, 그 옆이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뭐가 없네요. 그래서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어서 이쪽 오송 호수 공원 쪽을 아파트 전세 시세를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오상 상록 롯데캐슬 여기가 대장이죠. 예, 그럼 봅시다. 얘가 2010년 671세대이고요. 보면 지금 3억 4천, 2억 6천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오송 호반 베르디움 여기를 보면 3억 2천, 3억 4천, 그리고 여기가 모하미레동 3억 6,500이 마지막으로 찍혔네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한 평균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3억 4천에서 최근에 2억 1천 이렇게 찍었네요. 여기가 전부 다 지금 2010년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강 오송 로제비앙이라고 한 대략 13년, 14년 정도 연식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죠. 여기가 지금 오송 로제비앙 1차이죠. 여기가 지금 P가 보면 6,500, 높게는 짧게는 5,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5타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P가 붙어 있다는 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 정도 붙어 있다고. 그래서 얘도 올라가서 지금 전세를 다 보면 제일 낮은 가격 순으로 3억 5천으로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다 3억 5천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대 같은 경우는 3억 5천이라고 봐야 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4달 전이죠. 그 정도까지만 했었을 때는 3억 정도 했어요. 3억 조금 안 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작년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2억 시세도 안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오상 상록 롯데캐슬의 대장인데 여기가 2010년 입주고 여기 34평 기준이 1억 정도 훅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여기가 지금 뜨거운지 알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초반에는 오송 로제비앙 여기가 뭐 1억 5천 정도 가격은 방어하지 않겠냐 전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개뿔 상한 쳤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뭐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오송역 동아 라이크 10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 매물이 아무것도 없죠. 단지 정보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민가임대 아파트예요. 오송역 동아 라이크 10 무슨 뜻일까요? 이게 라이크 10 마치 10을 닮았다는 뜻인가? 뭐 어쨌건요. 여기가 2018년도에 모집을 했던 곳인데 970세대 4년간 민간임대 아파트였고 77타입이랑 84타입을 내놨던 곳이에요. 84타입 기준 임대보증금 1억 9천만 원 초반이었고 프리미엄이 2-3천 정도 붙었어요. 2020년 1월까지는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세종 오창 오송 자체가 핫해지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지 지금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처음에 1차가 5구 타입이긴 했지만 오송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대수나 뭐 시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모로 로제비앙이 그 당시에도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2차가 8사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피를 예상하고 사람들이 기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오송역 대강 로제비앙 2차 위치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1차가 열심히 공사 진행 중인 걸 볼 수 있죠. 그 1차 바로 앞이 KTX 오송역이죠. 이렇게 1, 2차를 합치면 3000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대단지죠. 1차는 5구 타입, 2차는 주력이 84 타입이라고 했죠. 2차에 대한 기대가 굉장할 겁니다. 아쉽게도 전국 물량은 2차에는 없어요. 그리고 쭉 돌아가면서 이쪽 부지를 보시면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415세대 23년 6월 입주인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엔 오송역 파라곤 2차 1637세대 이생명과학단지 제일풍경채 565세대가 분양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1, 2, 3 생명과학 산업단지가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이미 부지를 확보했고 1단지는 조성이 끝났죠. 그리고 2단지는 역시 착착 조성이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에는 250만 평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됐고 2030년까지 조성 완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이 몰리겠죠. 일자리가 이렇게 풍부하면 뭐 입지는 당연히 깡패가 되어 가는 거고요.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아파트 바이오 등 대거 유입되면서 인프라가 잡히면 여기 집값의 상승 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하겠죠. 향후 10년에 걸쳐 더 발전돼 가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는 이런 수익형 민간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숙, 청약홈에 나오는 아파트 청약 정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뉴스 등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멘탈리스트 분양왕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